안녕하세요. 생활법률 판례 최도사입니다. 제84강입니다. 최근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, 전월세 상한제, 계약갱신 요구권 등입니다. 이 중에서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한 문제들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내 집도 마음대로 팔 수 없다. 매도인 입장입니다. 두 번째는 집을 산 새집 주인,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다. 매수인 새집 주인 입장입니다.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도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 등을 잘 작성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. 등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2년 살고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하게 되면은 효력이 발생해서 2년간 더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즉 2+2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.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. 이는 계약갱신 요구의 의사가 임대인,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시점에서 바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다는 뜻입니다.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.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때문에 내 집도 마음대로 팔 수 없다. 집주인, 매도인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. 임차인의 만기와 퇴고일에 맞춰서 해당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집주인은 매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즉 살 수 있는 매수자들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. 즉 임대차를 끼고 즉 전세를 안고 살려는 사람에게만 팔 수 있다는 것이죠. 즉 매수와 동시에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사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잘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. 원매제가 제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늦어도 현재의 전월세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보다 훨씬 전에 매물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.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주의할 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기 시 나갈 것인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더 살 것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물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. 분쟁 방지를 위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화 통화 녹음 등 심지어 내용 증명까지 했더라도 세입자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매수인에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고 매매계약 했는데 매수인이 못 들어왔을 때 매수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로는 집을 산 새 집주인이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다. 즉 매수인 새 집주인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. 매수인 즉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살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 초기 단계부터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. 만약 전 주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2년간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매수인이 집을 살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아닌 즉 계약 만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6개월 전에 마쳐야 안전하게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. 관련 개정안에 보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는 임대인 및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매수인 새 집주인은 직접 들어가 살려고 하는 것이므로 6개월 전에 이렇게 등기까지 마쳤다면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도 역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를 잘 작성해야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. 현재는 설명서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.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 시에 임차인이 있는지 또는 계약 만료 시점이 언젠지 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등을 담아야 합니다. 만약 어느 하나라도 내용이 빠진다면 문제 발생 시 매수인 입장에서는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끝으로 마지막으로 세입자 입장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한 경우 또는 생각해 보겠다는 등 또는 법을 잘 몰랐다는 등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
그 행사하는 것을 무기로 해서 이사 비용 또는 중개 수수료도 일정 금액, 뭐 한 1,000만 원 이상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이러한 이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그 내용들을 지킨다면은 이러한 혼란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생활범